소득세. 자, 일단 소득세 배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이론이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소득세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울 거 더럽게 많습니다. 근데 두 문제 나와요. 속된 말로 좀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해요. 그래서 두 문제,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4점 몇 점이고요. 그래서 소득세 이론은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알죠? 모든 걸 다 외울 수 있다가는 머리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알죠? 자, 그 다음에 소득세가 실기로는 일반적으로 세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두 문제. 그래서 부가가치세 연말정산은 무조건 출제하고요. 9점에서 10점, 대부분 10점이지만 그 나머지 우리가 두 가지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즉 소득세는 나오는 부분에서 잘 나와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실기에 나오는 애들.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부속설 10개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뭐 찍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누가 봐도 실기를 열심히 하시고 실기와 관련돼 있는 애를 잘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점은 19점 배점에 속해요. 자, 소득세를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암기입니다. 끝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셔서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소득세 잘하는 방법 없나요? 암기요. 암기 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암기 필수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와는 다르게 다 표예요, 표. 막 다 표로 돼 있어. 그만큼 외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죠. 자, 일단 소득세의 특징은 워낙 잘 냅니다. 소득세 처음이시기 때문에 소득세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소득세 하시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눈을 잘 감으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잠을 좀 많이 수업 시간에 잔다 라고 하면 집에서 몽둥이 하나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딱 때리면 됩니다. 때리고. 알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졸음 번쩍검 하나 드시면 돼요. 졸음 번쩍검. 최고입니다, 그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최고예요. 막 여기 싸한 기운이 여기 얼굴까지 옵니다. 저번에 내가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때 눈물 막 흘리고. 여기서 안 했나? 진짜 눈물 흘려. 막 여기까지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 싸한 기운 있잖아요. 죽는 줄 알고 눈물 나가지고 그때 잠 다 확 깨가지고. 알죠? 있어요. 혹시 드셔보실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누가 놓고 갔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놓고 안 먹었어. 거의 안 먹었어. 거의 안 먹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죠. 일단 소득세의 특징. 자, 우리가 여러분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두 가지예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고 우리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법인이 많아요, 개인이 많아요. 개인이 훨씬 많죠. 그리고 감정은 법인이 있어요, 개인이 있어요. 개인 있죠. 법인이 감정이 어디 있어요? 삼성이 막 나쁘다 이런 감정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말은 뭐냐면 개인이 사람도 훨씬 많고요, 법인보다. 감정도 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저항이 심해요. 아시죠? 그걸 우리가 아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개인이 벌어들인 것만 과세하겠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죠? 그게 여기에요. 여기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는 게 원칙. 아시죠? 이걸 경상적이다라고 해요. 계속 반복적인 걸. 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알죠? 원칙. 자, 그러면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법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애들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다라고 법에 열거를 다 나열을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 열거된 소득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녹화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거 하기 원칙입니다.
혹시 보실 분들 그 녹화 빵빵 무시하시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은 소득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시고 받으시면 그걸 나중에 근로소득이라 하고요. 여러분들이 퇴사하고 받으시면 퇴직소득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면 사업소득이라고 하고. 그래서 총 8가지가 있어요. 총 개인은 벌어들이는 원천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득 원천설이라고 해서 개인은 소득의 원천별로 나누어서 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알죠? 소득의 원천별로. 자,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소득인지는 대략 감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금융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금융기관한테 받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자, 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요, 우리가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포괄주의는 뭐냐면 법에 일단 이러한 소득을 과세하겠다라고 열거를 해놔요. 알죠? 열거해놓고 이러한 법에 열거된 거는 아니지만 이자 소득 성격이거나 배당 소득 성격이면 우리가 과세를 때려버리겠다라는 걸 포괄주의라고 해요.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의 반대입니다. 열거한 것 이외에도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신종금융상품이 계속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종금융상품을 과세를 하려면 법에 하나하나씩 열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세법 좀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봐요. 맞죠? 이렇게 쓰고 있어. 갑자기 다음날 신종금융상품이 100개가 나온 거예요. 100개를 열거합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거죠, 여러분. 전화해서 만들지 마라. 금융상품 죽여버린다. 얼마나 안타까워, 맞죠? 그럼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가 막 깨지고, 알죠? 자, 그 다음에 개인 단위 과세제도인데 개인의 소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시면 배우자하고 나하고 2명이죠. 그럼 개인은 몇 명이에요? 2명, 1명? 그죠? 부부와 그죠? 부부는 네, 우리가 하나다. 그거는 네, 이론적이고요. 그죠? 부부는 하나다. 그죠? 쓸모없으면 버리죠. 아니에요. 저 결혼 안 해봐. 잘 몰라요. 어머니들은 그런 거 동의하시던데. 어머니들 10년 결혼 10년 차. 그렇지. 뭐, 별개. 남이라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단위이기 때문에 부부는 개인으로 따지면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도 각각 신고 납부해요. 그래서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을 본인의 소득에 합산하진 않아요. 알죠? 예외는 곧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는 누진세율 방식이다라고 해서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원칙에 우리가 적합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있고요. 짜증나는 게 이거 개정된다고 이렇게 윤석열 씨가요. 하면 안 되는데 외우기 싫은데 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개정 나오면은 미칠 것 같아. 세법하는 사람 또 바꿔야 돼 막 이렇게. 알죠? 그래서 6%부터 45% 얼마까지는 6%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죠? 네이버 뒤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능 과세라는 뜻은 뭐냐면 소득 이꼬르 능력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능력의 응자가 따라서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과세한다가 응능과세.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개인 단위 과세제도 요 예외 설명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사례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1번. 첫 번째 사례는요. A가 사업소득이 5천만 원. 요 A가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별 과세제도니까 요 한 사람의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개인별 과세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 합친 1억 있죠? 요 합친 1억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사례 2번. 자, 사례 2번은 여기. 사례 2번은 A가 사업소득 5천만 원. B가 근로소득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 첫 번째 그냥 남편이 다 벌어요. 죄송해요. 혹시 아내가 다 벌을 수도 있죠. 요즘 낭년평등이니까 말 실수했다 큰일 나. 그렇죠. 저 사람은 뭐지? 저 강사는 남아선호 사상에 빠져 있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있다니까 무서워. 쫄려요. 저번에 한번 실수 잘못해가지고 말실해가지고 무섭다 많이.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어디냐? 예전에 그 유튜브에 그 수학 1탈 강사분 계셨는데, 야, 너 그러고 있으니까 야, 너 7급 공무원 합격하고 용접이나 하고 있지 했다가 그 용접하시는 분들한테 욕 두지게 먹었어요, 진짜로. 알고 계세요? 용접 얘기 꺼냈다가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1타 강사인데 그때 그 뒤로 사람들이 잘 안 와. 그래가지고 무서워 이게 말실수 하는 게. 그래서 용접인 하고 그걸 다 꺼내가지고 입에서. 아무튼, 예. 자, 그래서 요거는 혼자 남편이든 아내든 혼자서 1억 버는 거고요. 요거 남편 5억 5천만 원, 아내 5천만 원 각각 버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개인별이니까 이 두 번째 사례는 남편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누진세율, 아내가 5천만 원에 대해서 누진세 이렇게 각각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러면 1번이 세금 많이 낼까요? 2번이 많이 낼까요? 아니면 같은 세금 낼까요? 1번이 훨씬 많이 내요. 누진세율은 소득 구간이 커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잖아요. 부가가치세야 무조건 10%니까 1번하고 2번이 같은 세금 내요. 부가가치세는 10%니까. 아셨죠? 하지만 누진세율은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 구간이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2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같은 1억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세금을 맞고 싶으면 1번처럼 맞고 싶어요? 2번처럼 맞고 싶어요? 2번처럼 맞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는 나 혼자서 사업하고 배우자 놀아요. 실제로는 그 말은 나 혼자서 사업해, 나 혼자서 1억 벌어요. 아셨죠? 근데 1억에 누진세율로 세금 내면 여러분 세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굴렸냐면 나하고 배우자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서 나 50%, 배우자 50% 이렇게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허위로. 아셨죠? 나 혼자 하고 있어 지금 사업은. 아셨죠?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각각 누진세율로 세금 낼 거 아니에요. 나 따로, 배우자 따로. 걸렸네? 걸렸네?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사업의 지분 지금 허위로 정했죠. 본인이 100%인데 나 50%, 배우자 50% 각각 허위로 정했잖아요. 누가 봐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때만큼은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1억으로 봐가지고 거기 누진세율로 세금 정확하게 내게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신고납세 제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오죠. 맞죠? 그걸 정부 부가가세 제도라고 정부가 부과하는. 하지만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대 국세라고 하고 얘네 다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그래서 아마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세요라고 그 팸플렛 같은 거 걸려 있을 거예요. 외우세요. 다음 연도 5월 달.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적자나 과세 표준이 없어도 신고는 당연히 해야 돼요. 세무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신고는 해줘야 알 수 있죠. 자, 예외는 내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적공제는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인적공제가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하고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단독적으로 출제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또. 알죠? 자, 일단 인적공제는 뭐냐면 사람을 고려해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뭐냐면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혼자서 4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일단 고정비 빼고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뭐 사 먹지? 어디 놀러 갈까? 맞죠? 이렇게. 자, 근데 내가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400만 원을 받았어요, 월급을. 학원비 얼마지? 학원비 얼마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뭘 이제 뭐 그 마트 같은 데서 뭐 사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생활비는 또 얼마 나갈까? 맞죠? 이러한 위험한 상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다르면 그건 똑같은 소득이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에서 뭔가를 좀 빼줘서 세금을 좀 우리가 줄이는 거예요. 부양가족이 좀 많다면.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양가족은 내가 부양을 할 가족이에요. 내가 부양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어머니 연봉이 100억이면 어머니 못 빼요. 내가 부양을 당해야지. 엄마 나 행복하지. 엄마 얼굴만 보면서. 엄마 용돈 1000만 원만. 알았어. 재미없어? 그렇죠? 그래서 인세가 사람을 고려한 세금이다 그 뜻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그 고생 많으셔가지고